바다 사막화의 주범인 갯녹음을 막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바다숲 조성 사업이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중국의 사드 관련 보복에 대응해 해외 시장을 다변화하고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자가 근무 시간과 장소를 조정할 수 있는 유연 근무 제도의 정착을 위해 정부가 파격적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바다 사막화의 주범인 갯녹음을 막기 위해 정부나 지자체 할 것 없이 인공어초에 해조류를 부착해 넣는 바다숲 조성 사업에 나서고 있는데요. 예산 부족으로 인해 갯녹음의 확산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바다숲을 조성해 잘 관리한 곳은 생명력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갯녹음으로 인해 풀 한 폭이 없던 포항 구룡포 앞바다가 초록빛으로 넘실거립니다. 인공어초 200여 개의 어린 감태와 대왕을 부착해 바다에 넣은 지 2년 만에 무성하게 자란 겁니다. 풀이 잘 자라는지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해조류를 먹는 성게와 전복을 잘 관리한 결과입니다. 풀이 살아나면서 사라졌던 물고기들도 모여들고 있습니다. 해조류는 보통 3년 정도 자라면 본격적으로 번식해 내년쯤이면 분포 면적이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3년 정도 관리를 하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포자가 발생이 되고 그게 또 다시 이제 재생산이 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전국적으로 갯녹음이 가장 심각한 동해연안은 올해도 바다숲 조성 사업이 계속됩니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352억 원, 동해에만 100억 원가량을 투입해 포항시 구룡포읍 장길리와 장기면 영암리 등 경북 동해안 4개 해역 등 모두 7곳의 바다숲을 조성합니다. 또 포항 구룡포항 인근과 울진군 후포면, 거일리 해역에서는 자연적으로 해조류가 군락을 이룬 천연 해조장 보존 사업을 하고 지자체 차원에서도 소규모의 바다숲 가꾸기 사업이 별도로 진행됩니다. 많이 들어가 보고 많이 관리하고 그다음에 어촌계 분들이랑 같이 이제 공동체 의식을 갖고 이렇게 관리를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해마다 3,4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바다숲 조성에 나서고 있지만 동해연안을 중심으로 갯녹음이 계속 확산되고 있어 바다숲 조성과 함께 해양 생태 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경상북도는 중국의 사드 관련 보복에 대응해 해외 시장을 다변화하고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해외 관광 시장 다변화를 위해 일본은 재방문자 중심으로, 대만은 단체 관광객 중심으로, 또 홍콩은 개별 관광객 위주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국에는 현지 SNS로 개별 관광객을 유치하고 특수목적 관광단 등 틈새 시장을 공략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내 나라 먼저 여행하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수학 여행단을 유치하는 한편 경북관광공사 내 사드 대응 실무대책팀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윤리위원회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17년 정기재산 변동 사항을 공개한 결과 포항 나물릉 박명재 국회의원은 24억 4,400여만 원으로 500여만 원이 늘어났고 경주 김석기 의원은 9억 9,600여만 원으로 7,500여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포항 북구 김정재 의원은 3억 8천여만 원으로 1억 9,900여만 원이 늘어난 반면 영양 영덕 울진 봉화 강석호 의원은 139억 원으로 14억 6천여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21억 원, 최양식 경주시장은 8억 8천만 원, 이희진 영덕 군수는 10억여 원, 임광원 울진 군수는 1억 9천여만 원으로 재산이 늘었고 최수일 울릉 군수는 개인 채무로 마이너스 25억 3천만 원을 신고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근로자가 근무 시간과 장소를 조정할 수 있는 유연 근무 제도가 지난해 도입됐는데요. 정부가 이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파격적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도희영 씨는 출근 시간을 10시로 조정한 뒤 아침 시간에 한결 여유가 생겼습니다. 근로시간만 채우면 근무 시간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유연 근무제를 도입해 가능해진 일입니다. 아기를 등교시켜놓고 못다한 집안일을 해놓고 아침에 출근을 하게 되니까 시간적으로도 여유롭고 참 좋은 것 같아요. 포스코 외주 파트너사에서 일하는 최춘환 씨의 출근 시간은 9시 반입니다. 출근길 정체를 피할 수 있어 만족감이 큽니다.
아침에 헬스를 다니고 있는데 복잡한 출근 시간을 피해 여유롭게 출근하여 바로 업무에 집중할 수 있어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유연 근무제를 시행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파격적입니다. 시차 근무와 재택 근무 등 유연 근무제를 도입하는 기업은 근로자 1명당 연간 최대 520만 원을 지원하고 원격 근무 인프라 구축 비용도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단 대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택권을 줌으로써 근로자가 업무 집중도를 높여서 이는 결국 기업의 경쟁력으로 연결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문의하면 되는데 고용안전장려금을 부정수급한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 김포 간 여객기 노선의 운항 시간이 오는 26일부터 변경됩니다. 포항 출발 시각은 화요일에서 일요일까지는 오전 10시 5분에서 10시 15분으로 10분씩 늦췄고 월요일만 9시 15분으로 앞당겼습니다. 오후 출발 시각은 5시 35분에서 금요일만 6시 35분으로 1시간 늦추는 등 포항 김포 노선의 운항 시간이 일부 조정됐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시작됐는데요. 현행 선거법이 지나치게 유권자의 입을 막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이어진 촛불 집회. 광장에서는 책임자 처벌이나 탄핵 반대 정당 규탄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탄핵 선고 시점 이후 이런 목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선거 기간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한 지지나 반대 표현을 금지하는 선거법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총선에서 낙선 운동을 했던 시민단체 회원 22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진행될 촛불 집회나 태극기 집회 자체도 자유로울 수 없고 선거 관련 각종 시국 강연회나 연설 등도 선거법 위반입니다. 당장 오는 4월 15일로 예정된 세월호 참사 3주기 집회 때 시민들은 참사 책임자 처벌 같은 표현도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선거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민주주의의 일반 원칙에도 좀 너무 위배되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묶어 놓으면은 시민들의 정치 참여가 활성화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현행 선거법이 표현의 자유보다 공정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유권자의 입을 막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제 중심의 선거법이 여전히 유지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서구의 사례에 비춰볼 때는 한국 사례가 조금 시대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듣고 있죠.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넓히기 위한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6개월째 계류 중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악의적이고 계획적인 가짜뉴스 작성과 유포 행위자에 대해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각종 집회에서 특정 정당 후보의 당선과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불법 선거운동과 금품 선거, 공무원 선거 개입 등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대구지검은 현재 선거 범죄 전담 수사반을 편성해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오늘부터 2017년도 상반기 채용을 실시합니다. 채용 규모는 4,500여 명이며 모집 분야는 생산과 환경에너지, 마케팅과 재무 등에서 전공과 상관없이 선발하며 전역 장교 전형은 성적 제한을 없애고 4단장 이상 포상 수여자를 우대합니다. 서류 마감은 다음 달 3일까지며 인적성 검사와 2차례 면접을 거쳐 6월 말 최종 선발합니다. 제20회 영덕 대게축제가 오늘부터 일요일인 26일까지 영덕군 강구항에서 열립니다. 첫날인 오늘은 대게 원조마을 축산면 차유마을에서 축제 성공기원제를 시작으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올해 축제에는 포켓몬 고를 접목한 대게 잡고, 대게 싣고 경주 등 이벤트와 박달 대게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대게 싸고, 대게 얻고와 같은 깜짝 이벤트도 준비됐습니다. 영덕군은 축제장과 KTX 포항역으로 가는 무료 순환버스도 하루 6회 운행합니다.
포항시는 중저가 우수 숙박시설을 관광호텔로 전환하기로 하고 다음 달 14일까지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객실 30실 이상 업소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뒤 선정위원회를 거쳐 한 곳을 선정한 뒤 보조금 5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깨끗하고 친절한 중저가 호텔의 수요는 늘어나는 반면 관광호텔은 현재 9개, 객실은 650실에 그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동해안을 순찰 중이던 해경 경비함과 마주친 물개 영상이 화제입니다. 지난 18일 오후 3시 50분쯤 울진군 오산리 동쪽 75km 해상에서 경비 중이던 포항 해경 소속 1003함에 물개 한 마리가 포착됐습니다. 해경 함정 근무자는 가끔 돌고래는 만나도 물개는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30만 마리가 생존하는 것으로 알려진 물개는 해양수산부의 보호대상 해양생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또 내일부터 주말까지 기온은 조금 내려갈 전망입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경북 일부 지역에 내리고 있는 비는 오늘 밤 모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즘에는 한낮에 햇살 아래에 있을 때 완연한 봄 기운 때문에 겉옷이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내일은 구름이 많이 끼면서 햇볕을 차단시키겠습니다. 낮 기온이 조금 떨어지겠는데요. 오늘 15도를 웃돌았지만 내일은 포항이 11도, 울진은 10도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에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종일 하늘이 흐린 가운데 토요일 오후부터 밤사이 비가 내리다가 잠시 소강 상태에 들겠고요. 일요일 오후 비는 다시 시작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은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포항의 기온 아침에 7도를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11도가 예상됩니다. 경주는 아침에 2도, 낮에 13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도 종일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울릉도의 아침 기온 3도, 독도 5도로 출발하겠고 낮 기온은 모두 8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오후 동해상에 구름이 많이 지나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에서 최고 2m로 일겠고요. 동해 남부에서도 2m까지 일겠습니다. 네, 이번 주 후반에는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잠시 주춤하겠고요. 일요일부터 다시 오르면서 다음 주에는 완연한 봄 기운이 짙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여자축구단 창단 기념식이 오늘 경주 하이코에서 열렸습니다. 여자축구단 창단은 지난해 한수원이 발표한 경주 종합발전 5대 프로젝트 중 하나로 한수원은 하금진 신인 감독 등 코치진 5명을 채용한 데 이어 올해 초 선수 27명 선발을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경주 한수원 여자축구단 홈 개막 경기는 다음 달 17일 열릴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